자세한 거 인정받으려고 대통령이 칼을 겨누는 순간 본인은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네.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문조 어뢰 유에서 어와 유가 지금 막 협공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협력을 시작해서 막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신호탄을 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방송이 될 텐데 김어준의 그 다스베이다 방송 이제 수요일 날 촬영을 했는데 거기 방청을 가는 분들의 후기가 막 와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비평 활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는 거 반대한다. 당무에 언제 개입했는지도 좀 저는 약간 의아스럽지만. 근데 사실 그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가 또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네, 의견을 주는 거와 당무 개입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은. 1호당원입니다. 대통령제고.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지지한 적 없는데. 언제 지지했죠? 아니, 전쟁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쟁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 지지층 엇갈린 이유도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평론가들 자기가 또 평도 했어요. 뭐 촉법 평론가, 그러니까 용역 평론가. 용역 평론가. 그러니까 누구 사주 받아서 평론하거나 용역 평론가십니까? 본인이 용역 받아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쓴 거를 보고 야 이분이 그래도 저 글짓기는 잘하는구나. 네이밍에 아주 네이밍은 잘하는데 하죠. 사실 이렇게 촉법 용역하면은 본인은 이 말하자면 스탠다드하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꼰대다. 이 증명이다. 네. 근데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대단한 평론가인가요? 그래서 구독자 좀 많이 있고 본인이 쌓았던 업적이 많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비판과 지적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막말로 뭐 날파리들이 지적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다양성과 또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그 충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분은 유승민 작가는 이미 충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오염돼 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어른 평론가로 봤어요. 나름대로 지성이 있고 어떤 가치 중립을 지켜가면서 사실상 사회의 약점 포인트와 그다음에 부조리에 대해서 정확한 비평들을 논리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냥 어른이 같아. 어른이긴 한데 유치해졌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 정도 되는 연배와 이제 그 경험을 가진 분이 보기에는 제가 볼때 서영조 소장님도 촉법이다, 애기다, 촉법 평론가로 생각할 그래서 수 있겠네요. 2030이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촉법 평론이라는 게 약간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평론가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데 사실 저는 정치 평론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물론 이제 김어준 씨 같은 언론을 자처하는 분들이 오보를 냈을 때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져야 되는 거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분들 촉법평론, 이 용역평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이제 참전을 했어요. 네. 뭘 위해서 참전을 한 거라고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 소개할 때 이걸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유시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를 김어준 이분을 만나서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올바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있다. 당무 개입하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거 다 국민의힘 패널들이 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김민석 후보 지지하고 있지 않냐. 뭐 본인이 뭐 다른 데 쓸 곳이 있어가지고 내보낸다. 그리고 당무 개입, 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더 과하긴 했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를 만들 당시에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해가지고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것도 관련된 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곳은 어디란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대체적으로 비판하기 이거지 않습니까? 뭐 탈레반 같다. 그다음에 뭐 너무 이념만 따진다. 사실 세상이 지금 2026년도인데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이념, 민주화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실용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지금 입맛에 맞는 행동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에 그렇죠. 대한 불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뭐 하정우나 김용남 이런 분들 봤었을 때는 사실 별로 민주당 진영 입장에서는 사실 용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굳이 뭐 친석대 뭐 친청 대결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자는 거죠 지금. 친호계도 만드세요. 제가 보니까 친석계 그래도 갭하면 한 5명 정도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친석계 존재한다는 거 보니까 네. 친호계 많을 것 같은데요. 친호계도 만드세요. 작가님들 어떻게? 여기 패밀리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가실라고? 네. 사장님. 네. 김어준 씨도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만만하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리면 40% 지지층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때문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이러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정청래 대표를 미는 건가요? 조국 대표를 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그 의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조국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비교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조국 대표는 죽을 각오로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아예 스타일이 다르다면서 왜 비교하지? 왜 지금 조국 대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입장은 내가 참 불편한 게 네. 제가 계속 1년 23, 4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동혁을 비판하고 네. 차기를 계속 아니 얘기하죠.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2030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걸 분석해서 축원을 하세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그런 역할들이 원래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네. 민주당 이런 걸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안 되고 네. 있다.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만 하고 편식적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 국민이 원하는 걸 지켜봐라. 이런 거를 잡아주라고 그 빅스포들한테 많은 네. 지지를 보냈던 건데 이분들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조국 대표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김어준 씨도 좀 생뚱맞은 게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거. 네. 그 일부가 그러지 전체가 그러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딴지 게시판 가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해요. 배신자네 뭐 그다음에 그 영부인까지 나와서 욕하는 것들이 게시판에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말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단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싸움으로 일단 구도를 짜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다. 그러면 문조 어유 플러스 레는 이제 정청래죠. 그러니까 레는 그러니까 분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조 어유는 한 묶음이고. 그러니까 바지사장. 그러니까 문조에서 문은 빼고 네. 문정복이니까. 그러면 조래유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코어고. 솔직히 좀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정청래 의원이 애잔한 게 이분은 좀 머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대장.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 쌀밥은 조례우가 먹고 네. 나머지 정청래 의원은 이들의 어떤 전체적인 세력을 이뤄내기 위한 말하자면 도구 같은. 예, 돌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싸워서 정장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우리 세력이 이기네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 언젠가는 정청래 의원도 내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구도지 않나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저는 유시민 작가도 그러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지금 1년 얼마밖에 안 됐는데 왜 우리 편 안 쓰냐. 그거 지지층들이 빠져나간다 할 얘기가 맞는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시민 작가는 여기 답해야 돼요. 저는 오용지식인이 될 겁니다. 아, 네네. 네. 그걸 다 기억하실걸요. 네.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안 그래요? 차별하나요? 음. 그러면은 김어준 씨 말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 욕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거든. 스스로 오해를 지금 오해를 초래하는 사람들은 김어준과 유시민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그리고
비판 뭐 이제 뭐 충신이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딴에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 흔들지 않는 조건에서 충원을 해야지 지금 흔들잖아요. 대통령 흔들면서 무슨 충원이에요? 이거는 흔들기지. 보니까 이게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선을 좀 분명히 긋는 행보를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진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어제 그런 의식의 흐름을 오늘까지도 보이고 있는지 여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고 있네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김어준 그렇죠. 씨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고 나 언젠가 팽당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겠네요. 위감이 있는 게 제가 한때는 가장 그 직접적인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에 대해서 각을 세우거나 유시민을 비판하면 아주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코어층에게. 네.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지금 김어준의 유시민 이 두 사람의 빅스피커가 통하지 않고 비판의 대상이 돼도 자유로워요.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펼쳐놓은 외연 확장의 지금 결과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다양성과 건전한 비평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경직돼서 제가 김어준 씨 그 발언은 적절치 않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라든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좀 뭐가 좀 뭐 정치적 의도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건데, 저는 이분들의 위기감은 뭐에서 느껴지냐면 이젠 더 이상 본인들이 성역이 아니구나. 그게 가장 큰 이 위기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어유의 위기감도 조어유. 있다. 가장 커요. 그리고 레는 더 조급하다. 레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 생명이 달린 거예요. 네. 맞아. 여기 일단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범접할 만한 상대가 아닌데 또 옆에서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딴지 게시판 가서 좀 힘들 때마다 치유를 받고 다시 신문에서 오지만 이조차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이 고성국 TV를 보면 막 힐링되고 자신감이 갑자기 벅차오르고 이러다가 이제 당에 돌아오면 갑자기 입장이 그러지. 비슷하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약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정청래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때가 되면은 버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이제 뭐 코어 지지층 40%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불안한 거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박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흔든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협박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당신 손을 놔버리면 이 40%가 같이 돌아설 거니 우리한테 협조해야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경고나 협박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례고 무례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임기 말이면 아까 그 정청래 그 의원이 그 반노의 전선에 섰을 때도 200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권 초반에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기를 든다고? 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그랬는데 야, 이러다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진짜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당 깨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당을 깨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네. 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완전히 혼선이 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161석에 정청래 연임 대표에게 이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런 상황이 와요. 네. 사실... 그리고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인데 네. 정청래 집권여당 대표는 딴지 게시판의 의견을 물어보고 대통령이 포용정책과 어떤 그 통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돼. 우리 편만 써야지. 무슨 소리예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 지지층도요 안 된답니다. 여당 대표의 상황 정치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사에도 아니 관여하는. 사실 저는 검찰개혁 시즌 1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 여당 우리 지지층 결재 받으셔야 돼요, 대통령. 이런 거 같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더 노골적이 될 것이다. 아니, 구도가 그래 돼버리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누가 있냐? 정청래 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는 이제 의양양 해가지고 우리 편만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이 사실상 이기는 쪽에 또 당원들은 쏠림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의 성취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내 말대로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제공해줬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겸손 힘들다가 컸던 거예요.
이제 이 당원들이 한 명, 두 명 얘기한 거는 내 의견이 묵살되는데 여기 와서 집단으로 뭉쳐서 뭔가 김어준 씨와 뭐 교육을 받고 의견을 합치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성취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더 악영향으로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흔드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위험한 짓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그동안 좀 들어왔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지혜의원님이 김준호 대변인님 하정우 후보가 겸공해서 노래 부른 영상이 북구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현지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를 잃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진보 표심의 결집도 막판엔 저희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바뀔 때님이 고맙고 든든한 김준호님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 마이썬님이 정청래는 무능함의 극치다. 국민은 일잘러를 원합니다. 딴지 눈치 보며 정치할 거면 보안 수사권 폐해는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그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요. 저 진짜 걱정스러워요.